5분 투자로 성공을 드리는 온더업입니다. 정말 긴장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지난 21일 새벽 미국에서 금리를 5.5%로 동결했고 연말에는 추가 금리 인상도 예견했어요. 이제 제로금리의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시청자님도 아시겠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올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미국의 금리를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달러의 가치는 오르고 원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되는데요. 꼭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만이 아니라 추가로 현금 가치의 하락의 가능성 징조가 요즘 곳곳에서 보이고 있어요. 저희는 자동차 대여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원자재와 유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자재와 에너지, 세금 등이 전체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요즘 언론에서만 보아도 각종 연료비, 전기세 등이 전부 오른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 가치가 하락하지만 그렇다고 부동산이나 다른 실물 자산의 가치는 더욱 위태롭고 시장의 현금 흐름도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총체적인 난국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당장의 지출을 줄이는 것과 투자를 올바른 방향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는 저희가 자동차를 하고 있으니 이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다른 영상에서도 늘 말씀드리지만 차는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대여 사업을 하고 있기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차량을 현금으로 구매를 하신다면 그만큼 현금 보유량이 빠져나가니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잃게 되는 것이죠. 할부나 다른 방식은 현금 보유량은 지킬 수 있겠지만 시장 금리보다는 더 높은 이율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좋은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차량을 교체해야만 되는 경우라면 추천드리는 것은 디자인, 편의, 성능 이런 부분 다 포기하시고 최소한 기능과 이용의 목적 그리고 연비와 유지비에 대한 가치를 우선으로 놓고 결정을 하신다면 효과적인 소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첨언드리자면 디젤 차량도 되도록 선택해서 보류하시길 바랍니다. 디젤 차량은 연비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얼마 전 대통령실에서 자동차세를 대상으로 국민 참여 투표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세가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86%나 득표를 차지했는데요. 개편을 하기 위한 명분을 달성했다고 봅니다. 언론에서는 1억이 넘는 고가 전기차의 자동차세가 10만 원대인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내용들이 많이 퍼져 있죠. 물론 불합리한 것은 맞지만 이게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금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정확한 이유가 생기는데요. 국내 전체 자동차 중 전기차의 비율은 1.9%입니다. 100대 중 2대가 전기차라는 건데요. 여기서 모델 S급 1억 이상의 전기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집니다. 바로 0.014%입니다. 1억 이상 되는 전기차는 희귀하다는 건데요. 이 희귀한 차량의 불합리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했을까요? 저도 시청자님 생각하신 것과 같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자동차 등록 대수는 2천만 대 이상입니다. 거의 국민의 절반 숫자예요. 지금 있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세수 정책이 바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세가 생각보다 많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기존 차량은 그냥 두고 전기차의 자동차세만 오르는 것이라면 이건 큰 문제를 야기할 겁니다. 국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정책 방향성도 틀어지게 되니까요. 때문에 차량의 가격과 배기가스 배출에 대한 환경 부담금이 자동차세 부담의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디젤 차량은 페널티를 가장 많이 받는 유종이 될 거예요. 당연히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자동차세가 낮을 수밖에 없는 포지션입니다. 그 다음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유력하겠지만 저는 LPG 차량도 괜찮은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추후에 차량을 변경을 하신다면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세금 정책 관련 실무자분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자동차의 무게는 제외해 주시길 간곡히 바랄게요. 누구의 생각으로 자동차 무게를 기준에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준이라고 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원을 무엇으로 사용하느냐를 중점으로 둬야 된다고 봐요. 지금 전기차를 활성화하려는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석유의 사용량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제1의 원자력 발전 건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안전성이 확보된 차세대 소형 SMR 원전 기술도 있어요. 물론 당장 발전소 건설 비용이 많이 들고 전기차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도 투자가 많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석유에 대한 지출을 계속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석유를 100% 사용하는 차라면 더 과세를 해야 되는 것이 맞으며 배기량과 배기가스 배출이 많이 되는 유종에 따라 증액을 좀 더 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에 추가로 자동차의 가격도 기준에 넣어야겠죠. 무게는 기준 자체에 들어가면 안 돼요. 무게는
우리를 이롭게 하는 발전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타당한 목적이 없으면 기준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엄청 중요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제도와 규칙을 국민들이 따라가고 곧 국가의 미래 방향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잘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를 하는 방향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주식이 아닌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기업 경쟁력도 차이가 있지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는 중국과 미국이 패권 다툼을 한다고 하지만 제 생각엔 패권 다툼까지는 아니고 이미 미국이 중국을 억제시킨다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군사력, 경제력, 향후 성장성까지도 많은 우위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통화보다 달러의 가치가 높은 것은 당연하겠죠. 시청자님과 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달러의 장점을 알기에 가지고 싶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효과적으로 달러와 미국, 특히 미국의 유망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저희 채널에서는 테슬라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지만 사실 테슬라 말고도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배터리 관련도 그렇고 차세대 발전소 사업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자동차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자립도의 중요성을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이 결국 탈원전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고 다시 원전 건설과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와 투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소비를 줄이면서 투자를 하는 결정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사람은 누리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내려놓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힘들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성공에 다다르기 위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중이잖아요. 더 나은 선택을 하실 것이라고 믿고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에도 좋은 기운을 가지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